늦은 밤 110m 높이의 제철소 고로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철 증기가 대기 중에서 액체 고체가 되면서 먼지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작은 나노 입자의 형태의 먼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농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수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날도 이렇게 되네요. 나와가지고 산업시설에서 배출한 대기 오염물질. 스모그처럼 이렇게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미세먼지의 위협.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낙스의 그 화학적 반응의 특성상 굉장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특히 특별대책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영향이거든요.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하늘. 그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지금 우리는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The challenge is to transform away from the old to the new. That is the transformation that's the challenge. Because we are so dependent, of course, on fossil fuels. All together needs to find a good system. 광양만 인근에 자리한 남해의 한 마을. 이곳의 주민들은 평소 참기 힘들 정도의 악취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냄새가 한 4, 5일 만에 한 번 정도는 아침에 딱 자고 나면 기분 나쁠 정도로 비누로 냄새 찌긋한 냄새가 나고 또 오후 보면은 날씨가 좀 안 좋다던가 구름이 잘 비 올 그런 감이 있으면 좀 냄새가 나고 그래. 아마 우리 저 보면 강양마이지 뭐 포스 요 가까운데 걷고 있나요? 악취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곳은 인근의 제철소. 그 피해는 농작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밭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깨는 이 한 5월 25일경에 심었는데 파종했는데 지금 같으면은 한 50cm 정도 커야 되는데 공해를 입었는가 안 크고 자꾸 죽어버리는 상황이고 콩은 커가지고 잎이 파랗게 왕성해야 되는데 오알병이 들어가지고 생장이 잘 안 돼요. 콩 열매도 잘 안 열리고 겨울에는 이제 시금치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 여름에는 참 다른 지역에도 거기가 바닷가. 주민들은 광양만 바다 건너 호수고 광양 제철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광양 태인동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한여름인데도 문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바람막이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저녁에 딱 닫아야 돼. 낮에도 쳐놔야 돼요. 녹가리가 다 날라오니까요.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쇳가루와 악취로 방 안에 갇힌 신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은 이주를 생각해야 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합니다. 털어서 이제 이렇게 개워서 입고 그리고 공장이 막 돌아가면은 막 불빛이 많이 나고 연기가 많이 올라올 때는 그 막 노래끼리 하는 거 다이아 타진 냄새 비슷한 그런 공기가 나와요. 다른 데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죠. 그러지만 이제 다른 데로 나갈 만한 그 대책이 안 서거든요. 3-4km? 3-4km는 더 되겠죠. 제철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람들.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저 동네 앞동도요. 그냥 차정이 가까운 시간. 광양제철 제1고로 상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다른 고로 두 곳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유독가스와 분진 등을 브리더라는 비상 밸브로 뿜어내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이는 바로는 상당량의 분진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일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도 나갈 거로 추정은 됩니다. 브리더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에서 압력이 높아져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내부 가스 등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안전시설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비상시에만 작동해야 할 브리더를 통해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광양제철 측은 고로 정비 과정에서의 브리더 개방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열풍이 들어가는 걸 딱 차단을 하고 고로 안에 이제 일부 잔유물이 스팀과 함께 이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농도는 좀 저희가 미비하다고 보고요.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고로 브리더를 안전장치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소 역시 브리더를 통해 고로 안에 가스와 분진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 구조적으로 그거를 전문가들은 고로 내의 대기 오염 물질을 비상 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그대로 배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빼내는 거예요. 다시 일로 가서 브리더는 보통 이제 어떤 압력을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스팀을 집어넣어서 빼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기로 바로 방출하는 것은 굉장히 환경에 위해한 거죠. 특히 이제 비산 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자체는. 왜냐하면 그 안에 고로 안이라는 것은 재와 가스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관련 규정 역시 고로에서 이상 공정이 발생하더라도 오염물질은 반드시 저감 시설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고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할 때마다 길게는 2시간, 연간 최대 180회에 걸쳐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철소 고로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1위와 3위, 4위를 차지하는 3대 제철소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라고 이해하는 그런 먼지는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것 말고도 그 뭐 질소산화물, 뭐 아황산가스 이런 그 원래는 이제 기체로 배출이 되었으나 이 배출돼서 대기 중에서 이제 반응을 하면서 염으로 형성이 돼서 얘가 먼지가 되는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통 2차 생성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기여하는 기체 가스상 오염물질들의 그 배출과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먼지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제철소 주변에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난 5월 광양 태인동 등 광양제철소 주변 지역에 대한 대기 오염물질 조사가 민간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미세먼지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뿐만 아니라 성분에 대한 것들도 매우 궁금해해요. 샘플을 일단 채취를 해서 이후에 분석 기간을 좀 의뢰를 해보자. 광양제철소가 고로 가스와 분진을 브리더로 배출하는 고로 정비 기간에 맞춰 대기 오염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총 8곳.
대전대 환경 모니터링 팀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미세먼지의 농도와 중금속의 성분이었습니다. 먼저 중금속 조사 결과 모든 지역에서 철 성분이 다른 중금속에 비해 수십 배 이를 만큼 단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철소가 주요 오염원임을 시사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유래한 흙먼지라고 볼 수 없는 성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특히 철, 망간이 조금 더 많고 철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는 이런 거를 배출하는 배출원이 옆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암시하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광양제철소 고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직후인 22일과 23일 하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불어버리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죠. 광양 쪽에서만. 근데 아주 약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인접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틀 동안에는 하동이 광양 지역의 오염물질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하죠. 그때 주축이 돼서 측정했던 특히 PM2.5 수준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 인체에 더 치명적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통상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을 때는 PM10 중에 미세 입자와 조대 입자가 대략 비슷한 수준이에요. 1대1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미세먼지 중에 미세 입자가 9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인위적인 소스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고 그만큼 크기가 작고 인위적인 배출원에서 나온 거면 성분이 더 유독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중으로 인간에게 해로운 상황이죠. 거기다 절대적인 농도까지 높고. 국내 제철소가 브리더를 통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성분과 농도는 지금껏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과 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배출가스 성분 분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로 상부에서 시료를 포집한 드론 외부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시료에서 검출된 것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브리더로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라는 포스코 측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게다가 포스코는 오염 농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와는 달리 집진 시설을 거치는 세미 브리더를 개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여기 작은 거 있죠? 작은 게 여기 두 번째가 쌤이에요. 집진 거친 거 나온 거? 네. 하나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우리 드론이 찍었어요. 진짜 드론 있잖아요. 우리가 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드론을 움직이니까 농도를 다운시키고. 브리더를 통해 무단 배출하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두 차례 집진 설비를 거치는 세미 브리더를 개방해 평소보다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세미 브리더를 먼저 개방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독일의 경우 고로 먼지의 배출량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고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특허 출원도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그럼에도 비상시설인 브리더를 통해 수십 년 동안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이에요, 보통에. 근데 우리가 1 내지 5월에 3년간 내가 문서를 떼봤어요. 이거 실적으로 좋아요. 그랬더니 한 번도 자동으로 일이 없어요. 162회를 수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야간에, 심야에. 근데 야간에 소관이 안 하고
철을 생산하고 그 부산물 뭐 여러 가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생산 과정이 너무나도 뭐 은폐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광양제철소 내에서 어떠한 환경적 유해 물질을 발생을 하고 저해를 시키고 이러한 식으로 무단으로 방류하고 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더 위험한 거죠. 브리더는 안전 밸브여서 평소 오염물질 배출은 금지된 상황. 우리의 대기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량 대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큰 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전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용량이 적은 시설, TMS 전송하지 않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관리해서 자가 측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행법상 대기 오염물질 자동 측정기기인 TMS 부착 대상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 결과 TMS가 설치되지 않은 굴뚝이 대부분,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일부분만이 국가 통계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시설에서 얼마만큼이 배출되는지, 농도가 어떤지, 그 배출되는 어떤 성분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그런 배출량을 통계로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 대책이 수립되는데요. 지금의 그 국가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대기오염물질 대책은 이런 잘못된 통계 하에서 세워졌다는 거죠. 사상 누각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수산단의 대기업 등이 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실이 영산강 유역환경청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인 먼지와 지난 4월에 있었던 대기 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 국내 대기질 관리 체계와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은 사업장 대기 환경 관리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25ppm이 배출해야 하는 기준인데 TMS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자가 측정으로 대신하는 허점을 노려 기업들이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를 조작하고 규제를 벗어나려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만 200곳이 넘는 상황. 일부 업체의 일탈로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기 관리 체계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4, 5종은 소규모 산업단지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 있으면 모르는데 4, 5종 사업장이라 약간 이제 신경을 덜 쓰다 보면 이것들이 모이면 이제 저감 대책을 굉장히 루즈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산업단지에서 비롯된 대기 오염의 피해는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인근 지역, 이제 어떤 바람의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광주 지역도 꽤 영향이 크고요. 뭐 전북, 전남, 경북, 뭐 또 그 이후에는 뭐 대전과 세종, 충청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그 배출이 되는 지역에 미세먼지 전환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되면서 그 지역으로 이제 그 고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낙스의 그 화학적 반응의 특성상 굉장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특히 특별 대책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영향이거든요. 이게 코쿠스 오븐이라고요? 네. 특정 지역을 넘어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미세먼지의 위협.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도 같이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같이 수용을 할 수 있고, 사업자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당장 좀 뭐 예산이나 이런 걸 투입해서 할 수 있고, 또 연구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해주고, 또는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행정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쌍방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독일 북서부에 자리한 뒤스부르크시, 유럽 최대 철강 도시입니다. 루르 공업지대 중심지임에도 공해 없는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1960, 70년대 이곳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환경운동가 시슬라 씨, 그녀의 기억 속의 어린 시절은 온통 회색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Ich bin 53. Als ich Kind war, gab es für uns keine weiße Kleidung, weil man war 5 Minuten draußen und die Kleidung war schwarz. Das heißt, die Stadt war grau. Sie war grau, sie war schwarz oder eben hatte Farbton wie die Kupferhütte. 광산업과 제철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으로 독일 최악의 공해를 겪었던 뒤스부르크. 그들은 어떤 해법을 찾았을까요? Auch wir haben ein Recht auf gute Luft, egal ob wir in Städten leben oder auf dem Land. Letztendlich Änderungen hat es gegeben, die ersten vor etwa 30 Jahren. 독일 정부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법적 제도의 강화였습니다. Also die Entwicklung lief immer stufenweise. Zum einen hat sich die Messtechnik verfeinert. Das heißt, wir konnten immer kleinere Konzentrationen feststellen. Auch die Technik an den Anlagen hat sich immer weiter verbessert. Das aber immer erst dann, wenn die rechtlichen Grundlagen dafür auch verschärft worden sind. Das sind diese Kurven. 강력한 법 규정과 그에 따른 기술의 발전, 정부 주도하의 엄격한 대기 오염 관리 체계는 시민들에게 신뢰의 대상입니다. Die Messungen sind hier in Deutschland amtlich und die werden auch streng, also die Messverfahren und die Methoden werden auch noch zusätzlich von unabhängigen Gutachtern kontrolliert. Das heißt, die Werte, die wir hier auch täglich ins Internet stellen über die Luftsituation in Nordrhein-Westfalen, denen können die Bürger vertrauen. 특히 제철소 고로가스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반드시 정화해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Die dürfen das nicht mehr einfach in die Luft geben. Das muss aufgefangen, entstaubt werden. Und da gibt es technische Vorrichtungen, die diese Emissionen verhindern.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티센크루프 제철소. 이곳 제철단지의 대기 오염물질 관리 기준이 곧 유럽의 기준으로 통할 만큼 정교한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Wir haben an unseren Anlagen haben wir dort moderne Filtertechnik errichtet. Beginnend bei der Kokerei, die mit modernster Technik ausgerüstet ist. Unsere Hochöfen, man sieht sie hier im Hintergrund, haben auch große Gießhallenentstaubung, wo wir 1,7 bis zu 1,7 Millionen Kubikmeter an Abluft absaugen und dort filtern. 놀라운 것은 이곳 제철소에서 배출하는 물질의 오염 농도가 법적 허용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Es gibt nach deutschem Recht den Grenzwert für Anlagen von 10 Milligramm pro Kubikmeter Abluft. Der wird durch die modernste Filtertechnik bei weitem unterschritten. Unsere Anlagen emittieren, also entlassen in die Luft, Staub in der Größenordnung 1 bis 2 Milligramm pro Kubikmeter. Was viel wichtiger ist als die Emissionsgrenzwerte sind die Beiträge und Auswirkungen der Anlage auf die Umwelt. Ihre
제철소 주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정신. 주민들과의 상생이 기업 존재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Der Bürger ist uns natürlich wichtig. Wir sind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Gesellschaft, aber natürlich auch der Bürger. Und wir müssen natürlich auch zusammenleben. Deswegen informieren wir ständig unsere Bürger über das, was wir tun. 제철소 인근의 주택가. 공해 걱정이 없는 덕에 주민들은 평소 제철소의 존재를 잊고 살 정도라고 말합니다. Ja, klar. Ja, super. Also tatsächlich gibt es hier weder Probleme mit Gestank oder gesundheitlichen Beeinträchtigungen oder Staub, Verschmutzung oder ähnliches. Also eigentlich merkt man überhaupt gar nicht, dass wir hier noch in einer Stahlstadt sind. 이 마을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슐츠 씨 역시 전원 생활의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Wir fühlen uns hier also wie im Dorf auf dem Lande. Da drüben ist Industrie, da ist überall, wir sind von Industrie umgeben, aber wir haben schon gute Luft hier. Also man kann wirklich wie in einem Dorf leben hier. 하지만 그녀는 보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 기업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Sondern die müssen ja auch zahlen dafür, für den Ausstoß. Aber es muss weniger werden. Die müssen bessere Filter einsetzen und die Industrie muss mehr machen. 건강하게 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누리는 사람들. 우리의 미래도 이와 같을 수 있을까요? 광양제철소를 마주하는 섬 묘도. 쉴 새 없이 치솟는 제철소 굴뚝의 연기는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묘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소심 할머니. 평소 제철소 공해로 바깥 일을 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밑에 쪽까지 덜 머리고 또 오늘 다 말랐네. 머리 아플 때도 있고 다음 숨질도 좀 가풀 때도 있고. 그러니까 덜에 가서 일해도 오래 못해요. 잠깐 하다가 내려오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쇳가루도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색깔은 것 같고요. 그렇게 참으면 못 일어나요. 말씀 잘하시는데 그러세요. 주민들은 청소를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쌓이는 쇳가루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가 와서 지금 이렇게 거의 다 색깔이 담긴 거예요. 제철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겪지 않았던 일들. 흡입을 하는 흡입을 해. 주민들의 삶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 사람 살 수가 돼. 여기 제철 생기 전에는 마당에서도 뭐도 거기서 오고 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름에 요새는 그리 못해. 전부 다 색깔이. 쇳가루 탓에 텃밭의 상추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실정. 하지만 광양제철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던 거는 유해가스 측정기하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동네 가운데다가 놓아달라. 우리 포스코에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뭐 유야무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면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포스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철강을 만들 때 쓰는 석탄인 코크스 제조 공정에서도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크스 오븐의 경우 오염물질이 상시 배출되고 있어 그 위험도 더 크다고 경고합니다. 고로보다는 사실은 코크스 오븐에서 더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코크스 오븐이라고 하는 거가 완전 밀폐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석탄을 꽉 채우고 난 다음에 떼면서 연기를 뽑아내는 이제 이런 저걸 하게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코크스를 꺼낼 때는 다 열어야 돼요. 그럼 뭐 여는 것 자체가 확 여는데 그걸 어떻게 포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포항제철 내에 하여튼 그 코크스 오븐에 근무하던 사람들한테 폐암이 걸렸고 그 사람들이 산재 보상을 받았어요. 찾으면 알 수 있겠죠. 2003년과 4년 광양 태인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실태 조사에 나섰던 백도명 교수.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제기합니다. 우리 보통 대기 오염에 있어서도 뭐 천식이나 아니 기관지염 내지는 뭐 다른 문제점들을 대기 오염에서 그저 하는 거가 이제 넉삭스에 있어서 저것들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미세먼지가 돼서 저걸 했을 때는 다른 전신적인 뭐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것들의 원인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작용하는 게 얘기가 되고 있죠. 지난 5월 제작진은 경북 포항을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했다는 박태윤 씨가 제보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플라스틱 잘안 붙이고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비가 올 때나 그 제강 스택에서 이게 분진이 떨어져가 하얀 차가 새까맣게 되거나 그냥 그 나가는 가스가 불이 안 붙고 그냥 나가도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몰랐죠. 그때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제가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그게 다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는 계기가 됐죠. 그걸 끊었다 했다. 박태윤 씨에 따르면 포스코가 고농도의 일산화탄소를 무단 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에 한 100 플레이스택이라는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무해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플레이스택이 제대로 작동해 가지고 불이 붙어 나가는 일산화탄소는 실제로 극미미하거든요. 안 붙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쇳물의 불순물 제거 공정에서 발생하는 농도 30% 이상의 일산화탄소는 에너지 연료로 사용하고 그 이하는 태워서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30만 ppm의 일산화탄소를 그냥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박태윤 씨 증언은 사실일까? 수차례 현장을 지켜보고 미속 촬영까지 했지만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일산화탄소를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항제철소의 상황은 어떨까? 플레어스택의 연소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일산화탄소를 태울 경우 불꽃이 발생합니다. 이때 감지되는 온도는 350에서 400도 수준. 하지만 내내 5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불꽃으로 태우는 거 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이 안 붙은 상태죠, 지금. 저건 뭘까요, 그러면? 나오는 게 수증기일까요? 수증기 발생 원인이 없죠. 불안정 연소된 이제 일산화탄소가 그냥 바로 배출되는 거죠. 저 상황에서. 현행법상 제철소의 경우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리 감독기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플레어스택을 통해 일산화탄소를 무단 배출하는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플레어스택이라는 게 안전시설이다 보니까
네, 내부 공장에서 압이 많이 차게 되면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다 빼라. 네, 그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시설인데 사업장에서는 이제 듣기로는 네, 안전시설로 검토돼서 설계를 했는데 환경법을 요청을 받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네, 그 말은 이제 네, 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다고 봐야겠죠. 녹화하는 것은 없죠. 녹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지나버리면 아무런 증거가 남지가 않아요. 마무리할 때. 네, 지금 스팀으로 엄청 뽑아내고 있거든요. 더욱이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해 제대로 규제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전문 지식이 네, 필요한데 이쪽으로 자문회의도 거치고 이렇게 해봤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네, 지금 포스코한테서 이제 정보를 따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게 이런 복잡한 공장이나 큰 회사 이런 데 가면은 직원들이 뭐랄까 정부의 한계에 이제 봉착하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까지의 플레어스택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런 좀 미흡한 부분이 좀 그동안 있었습니다. 플레어스택 관리에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 저희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광학 어떤 예를 들어 사진만 딱 찍어서 플레어스택에 나오는 이걸 보면 아 요거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된다, 맞추고 있다, 안 맞추고 있다 이것까지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내년부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업단지에 자리한 한 공장. 대기 오염물질 측정을 위해 나온 담당자들이 아찔한 높이의 계단을 오릅니다. 굴뚝 자동 측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한계가 뭐냐면은 전 항목을 다 검사를 못합니다. 현재 뭐 기술적인 어떤 부분으로. 그래서 그 외의 항목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검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규모 이하의 어떤 조그마한 굴뚝들은 TM에서도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굴뚝들은 현재는 저희가 직접 가서 측정을 해서 어떤 환경 감시 차원의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직접 올라가서. 20kg에 달하는 장비를 굴뚝까지 올리고 사람이 직접 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하는 작업.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위반 시설 단속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매우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를 저희한테 의뢰한 건수가 한 290여 건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평균 하루에 한 건을 잡고 있거든요. 측정 항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굴뚝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굴뚝이다 보니 작업자들이 유해가스에 노출될 위험도 큽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 스웨덴의 서쪽 관문으로 산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친환경 도시 정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선진 도시 예테보리를 대표하는 한 기업. 대기 오염 측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Our technique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gives us the emissions in real time. We can also see, we can drive around to see where we have large emissions. We can like a leak search. We can get good picture of the leaks where we have large emissions, where the emissions are smaller, and we can get fluxes of emissions. Optics, and then we need a spectrometer. 이곳 기술력의 핵심은 원격 측정기기로 공장 주변을 돌며 대기 오염물질 발생원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ith the solar telescope and a spectrometer and everything put up here, so it goes through the sunroof and it can
track the sun as you move. So that's the important thing. You have to have, because the sun is the light source, so we're dependent on sunlight in this case. But it's also a provision because you can measure all the molecules from the telescope up through the atmosphere. 분광학 기법을 활용한 원격 측정.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쏘아 이 빛을 흡수하는 오염물질의 투과율을 체크해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Our studies show that the real emissions are much higher, actually, because all these things that you don't know, all these things that are not working efficiently or properly, they emit. So 5 or 10 times is a typical number, that they emit 5 or 10 times more than they thought. So that's really an important lesson from this. 대기 오염 물질의 실시간 측정 기술을 개발한 것은 한 대학의 연구팀. 이곳에선 정부와 대학, 기업이 최상의 도시 환경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They are forced by authorities. They have a special permit, and the permit says you need to do measurements at least once every 2 years or something. On a regular basis, you need to do measurements. So the industry, they get a report which says that, and this is, the data is in real time also. So actually they, in real time, the same day, the same minute, we can call the operators and say, hey, there's a big leak here. There's a big gas. What's this, you know? And then say, yeah, we know, we are filling a tank, we're doing something special. Or, we don't know. Thank you for telling us. And they do something. Most ships use heavy fuel oil.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 물질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행기와 선박도 활용됩니다. Measurements where we are flying, we are going through ships like we are flying and we are analyzing the smoke to see how much, what sulfur are they using, how much NOx, how much particles is coming out from this smoke. But we can also do it from bridges. So we have this type of sniffers that takes in the gas and we analyze the gas on bridges. 예테보리 씨의 목표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깨끗한 도시. 그 방편의 하나가 바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예테보리 씨와 협력 체제를 구축한 한 통신 장비 업체. 도시를 누비는 친환경 전기 버스에 대기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해 적은 비용으로도 지속 가능한 대기질 관리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And have that as a complement to all of the fixed, very expensive measure points that the city and the environmental department and all of the red dots that you see here indicates where a measurement has been made. As also shown here, we are measuring in particular particles and gases. So 3 types of particles and in particular also nitro.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 예테보리를 세계에서 손꼽히는 환경 도시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And then, of course, we want to be able to keep track of the quality of the air. Now it's much better than it used to be, but even so, there are things that can be done. 배기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진행되는 일렉트릭시티 프로젝트까지 살아 움직이는 실험실로 불리는 도시 예테보리. 스칸디나비아 반도 최대 산업 도시로 한때는 악명 높았던 대기 오염의 도시에서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변화를 향한 도전과 의지였습니다. The challenge is to transform away from the old to the new. It's the transformation that's the challenge, because we are so dependent, of course, on fossil fuels. So I think it's to grasp the opportunity that lies in particular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at wants to, because they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and other pollution. So I think it's on many levels. I think the first important is to realize the problem
and then wanting to really address the problem.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환경 문제. 정부에서도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해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통합 그 허가 제도라고 해서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 환경부가 직접 그 허가하는 체계인데 제철소 뭐 적용공예는 큰 공장들 대규모 공장들에 대해서 인허가 서류를 받는데 거기는 이제 공정별로 되게 자세하게 봅니다. 이 공정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빠짐없이 하나씩 보고 여기서 이제 오염물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고 국가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그 미세먼지 배출량과 관련된 정보는 거기서 다 생산하고 검증하고 뭐 이런 절차를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해 포스코의 입장은 무엇일까?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한 취재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포스코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가 서면을 통해 밝힌 입장은 대기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은 없었으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문제 개선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불강력적이라면 다 깨놓고 이야기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다 이해하지 누가 문 닫아라 그러겠습니까? 국민들도 뭐 좀 그래 나오는데 어쩔 수 없다 이해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덮으려고만 하거든요. 이제까지 계속 덮으려고만 하니까 이제 덮다가 이제야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부정을 맨 처음에 딱 하는 거는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대기업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광양제철도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뭐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 사양산업이 됐거든요. 이 제철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0월 초 제작진은 다시 묘도를 찾았습니다. 광양제철이 마주 보이는 위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명성 씨. 7월 1일 오전 그의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광양제철소의 갑작스런 정전으로 고로 등의 폭발을 막기 위한 비상 밸브가 열리면서 유독가스가 수시간 동안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 사고 났을 때는 진짜 전쟁 나는 것처럼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그 사고 났을 때 좀 이렇게 포스코도 입장 표명 같은 거 좀 해주고 주민들 이렇게 놀랬으니까 좀 그런 것도 해주고 막 그랬어야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그 다음 날인가 가동됐다 뭐 그것만 뉴스에 이제 나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밑에 뭐가 좀 있었어요? 묘도 주민들은 평상시에도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마다 배출하는 검은 연기가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출을 하지 않습니까? 분출을 하고 나면은 까만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니 이렇게 퍼져요, 자꾸. 그러다가 이쪽 부근으로 이제 바람 따라서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이쪽으로 오고, 아니면 이제 남해 쪽으로 가면은 그 까만 연기가 남해 쪽으로 가고, 그 바람 따라서 가더라고요, 그 까만 것은. 제철소가 들어선 지 30여 년. 바다도 옛 모습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띠를 형성하며 물 위를 떠다니는 자줏빛 물질.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철강석다리요. 이게 그거 아니면 이게 떠다닐 것이 없죠. 그리고 이게 일단 작업하는데 많이 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던데 이게 이제 조금 알고 나니까 이게 겁나는 거지. 이게 좀 안 좋은 건지 아니까 이제 무서워지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의 시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지키고 싶은 이들의 외침은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거대한 벽에 막힌 채 외면받고 있습니다. 제철수 앞 섬마을 묘도. 이 바다가 푸른 하늘을 찾을 수 있는 그날은 언제일까요?